아파트 분양에 관심은 있지만 사실 당첨되기는 쉽지 않죠. 한정된 공급과 높은 경쟁률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사서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분양권 거래라고 하죠. 하지만 일반 주택 거래와 달리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권 거래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좀 알아볼 텐데 우선 분양 당첨자와 실제 계약자의 동일 여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서에 있는 그 계약자를 가지고들 진행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 분양 계약자하고 그다음에 당첨자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뭐 주변의 친인척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차명을 해서 분양 당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실제 계약자하고 분양권 당첨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분양 사기 가능성도 있고요. 좀 심각한 네. 경우는 계약금을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미엄에 대한 이득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고 종종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아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 당첨자와 실제 계약자가 동일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보통 이제 분양 당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하고 계약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을 납부를 했다든지 중도금 납부한 것들을 건설사에 자료 요청들을 하면은 그 요청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좀 확인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계약자의 신분증하고 인감 증명서 그리고 분양 계약서, 계약 및 납입 영수증 등을 일반적인 건설사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거기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양권 거래 시에는 당첨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볼 거는 대출 승계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에 대출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많죠.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파리 대책 이전에는 LTV라고 해서 주택을 가지고 담보했던 게 한 60%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파리 대책 이후로는 40%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파리 대책 이후에는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0%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파리 대책 이전에 기존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라는 특약 사항을 명시를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60%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계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오늘 오후가 돼서 좀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대출 규모가 적어서 거래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게 거래를 하신다면은 특이하게 명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대출 규모에서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좀 다시 원상 회복으로 한다는 조건을 조금 더 명시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알아볼 거는 매수인에게 양도세 대납을 요구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네, 볼까요? 보통 양도세들 보면은 프리미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매수자인데 팔다 보면은 세금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대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세금 내용에 대해서 누락을 한다면은 불법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납을 요구할 때는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한다면은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거래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분양권 전매에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분양권 전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가장 큰 건 파리 대책 이전이냐 이후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서울 25개를 비롯해서 세종시라든지 과천 뭐 특성 지역들, 부산 뭐 7개 구라든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다르게 그 뭐 2년 이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광주 등 2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뭐 떴다방들이 조금 그 뭐 중간에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거래를 한다면은 3천만 원 이하나 3년 이하의 징역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금 안정적인 그 거래, 정확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승현 전문가와 함께 분양권을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